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선물거래라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곡물단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들어가면 외국과의 무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콩이나 뭐 잘 알고 있는 이런 물건들을 농산물을 서로가 예를 들어 미래 날짜로 거래를 하자. 전에 선도와는 달리 선도는 우리가 밭대기라 그랬죠. 이건 바로 언제든지 예를 들냐 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할 때는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국제 곡물 시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금 같은 뭐가 되냐 공산품의 시장에서 미래 날짜로 무역상들이 서로가 거래를 한다 할 때는 개요가 달라지죠. 바로 반드시 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선물 시장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선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우리가 책에서도 보다시피 여기 매입자가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선물에 내가 물건을 갖다 미리 사둬야 되니까 매입을 하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선물에서 내가 팔자 그러는 매출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이제 국제 무역상들이 보통 많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선물 거래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물 거래소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줬지만 바로 선두거래는 상인과 농부가 직접 거래를 하며 보증금을 건다 했죠. 그러나 여기는 바로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여기도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마치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증권거래소와 똑같은 거죠. 내가 주식을 사겠다 이럴 때 팔겠다는 사람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증권거래소에 가서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대행업자다 이거죠. 대행업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대행해주는 업자라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사주고 팔아주는 대행업자라고 말하죠. 자, 여기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되느냐 선물 거래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권 중개회사라고 얘기가 되죠. 선물 거래소가 아니라 중개회사네요. 이게 중개회사다 이렇게 되고, 여기도 어디에 되느냐 그럼 중개회사가 되겠죠. 중개회사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중개회사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주고 팔아주는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걸 갖다 중개회사라고 한다. 그럼 이 중개회사는 바로 선물거래소라는 뭐가 되느냐 일정한 바로 선물거래소라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증권거래소처럼 증권회사가 있고 증권거래소가 있죠. 여기는 바로 여러분 선물 뭐가 되느냐 그럼 중개회사는 마치 뭐가 되느냐 증권중개회사와 똑같은 개념이다. 이 사람들은 대행업자가 되고 실제로 선물거래소에서 이 되느냐 모든 일을 이루어준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산소라는 말이 나오죠. 정산소. 일종의 뭐가 되느냐 청산소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청산소는 바로 청산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증금을 걸어놓고 매일매일 어디에 되느냐 바로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돈을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매일 결제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일 결제가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결제를 갖다 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가 청산소가 되고, 통장에다가 보증금을 걸면 바로 누가 누구에게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돈을 갖다가 넘겨주는 식으로 매일매일 결제하는 시스템을 취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선물거래소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림을 갖다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그림의 구도를 갖다 취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편안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림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매입자, 매도자 중간에 선물중개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대행업자를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선물거래소에 모여서 바로 통장을 가지고 바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있다면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계속 돈을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을 우리가 청산소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제 선물거래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선물거래소다 그럴 때 선물거래소는 어떤가 하는 얘기가 되죠. 바로 조직화된 거래를 한다. 조직화된 뭐가 되느냐 그럼 거래. 조직화된 거래를 갖다 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하나의 뭐가 되느냐 매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선물거래소다. 하나의 뭐가 되죠? 시장이다 이거죠. 영어로 말하면 마켓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물의 마켓 하는 곳이다.
이게 선물거래소란 말이야. 서로 팔고 사는 장소, 이걸 선물거래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선물중개소는 회원들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한다.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선물중개소는 브로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브로커 역할을 갖다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반드시 거래를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금 계좌를 관리해 준다. 중요한 건 거래를 주문한다. 거래를 주문해서 거래를 갖다 성사시킨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거래 주문을 갖다 받아가지고 성사를 시키고 팔고 사게끔 해준다 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 중개소는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증거금 계좌. 증거금 계좌. 이 증거금 계좌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관리해 준다. 바로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청산소에서 그에 들으냐 그러면 이 계좌를 갖다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 통제하게끔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살죠? 그렇죠.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브로커 역할이며 반드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갖다 주문해서 승사하게 하고 증거금을 갖다가 통장을 갖다 대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게 선물중개사의 뭐가 되느냐 역할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대행업자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선물거래소가 있어서 청산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청산소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청산소로 통하여 정산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정산이 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제도. 정산이 될 수 있는, 정산을 해주는, 돈을 갖다가 통장에서 통장으로 정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가 되죠? 청산소가 된다 하는 말로 우리는 세 가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매입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매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수고 파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증권을 팔고 살 때 증권 중개 회사가 있듯이 바로 증권회사가 있죠. 이 중개회사가 바로 대행업자의 역할을 해준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 사람들이 선물거래소에서 뭐가 되느냐 서로 사고 팔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통장을 통하여 청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데 청산소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선물거래소는 바로 조직적인 거래를 하는 시장이 뭐가 되느냐 선물거래소다. 그리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개소를 통하여 우리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개소는 일종의 브로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고,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갖다 받고 주문에 대하여 성사를 해주고 증거금을 갖다 계좌를 갖다 관리해 준다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며 중간 매체에서 어떻게 되느냐 대신 사주고 팔아주고 관리까지 해준다 하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정산하는 곳, 바로 돈을 갖다가 이 되죠. 증거금을 걸면 이 사람이 증거금을 걸고 이 사람이 증거금을 걸 거란 말이야. 자기 통장에서 계좌를 통하여 증거금을 걸면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항상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게끔 청산소에서 관리를 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청산소의 이야기며 정산하는 곳을 얘기한다. 그런 걸로 그림을 갖다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주면 편안하게 여러분이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증거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금. 그리고 일일정산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증거금은 누구를 얘기하죠? 매입자와 매도자가 서로가 이해되느냐 그럼 증거금을 청산소에서 요구하는, 선물거래소 요구하는 금액의 일부분을 갖다 이해되느냐 증거금으로 걸어야 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왜 매일 일일 정산을 한다는 말은 계약의 불이행을 갖다 위험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매일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일일정산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정산의 개념은 뭐가 되죠? 매일 하루하루마다 증거금 건 것을 가지고 통장에 있는 증거금을 가지고 불리한 사람 입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넘겨준다. 이건 바로 계약의 불이행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한다. 계약의 불이행을 갖다가 방지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갖다가 없애기 위하여, 위험을 갖다 리스크를 없애기 위하여 일종의 매일매일 정산한다. 정산의 방법은 두 사람의 통장을 나눠놓고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돈이 너무 왔다 갔다 하게끔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거는 금을 갖다 우리는 증거금이다. 이 증거금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담보라고 말할 수 있죠. 담보금과 같다. 담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선물 거래를 위하여는 담보금을 갖다 걸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개시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있고 변동 증거금이 있다 하는 말까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증거금은 담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럼 이제 증거금을 갖다 항상 요구하게 됩니다. 매입자나 매도자에게 바로 선물거래소에서 뭐가 되냐, 중개상을 통하여 매입자나 매출자가 돈을 증거금을 걸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개시 증거금이다 이럴 땐 뭐죠? 선물을 시작할 때 내는 그 증거금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시작시. 물건을 갖다 이제 일단 장사를 갖다가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시작 시에 우리가 내는 금을 개시증거금이다 이런 말을 하죠. 개시증거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증거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지증거금. 유지는 바로 현상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계속 거래를 위하여 계속 거래 시, 계속 거래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만약에 문제를 갖다 봤을 때 계속 거래가 되었다. 계속 거래가 되어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죠? 유지. 이게 바로 유지증거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지증거금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가끔 가다가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변동증거금이라고 하는데 잔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거금 잔고라고 얘기하죠. 증거금 잔고가 부족시, 증거금 잔고가 부족하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채워라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변동증거금을 대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폭이 커서 일방적으로 어느 쪽으로 금액이 넘어갔다면 바로 이 변동증거금은 중간에 어떻게 됐냐 그럼 바로 이런 바로 유지증거금을 빠져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마진콜이라는 말은 마진을 갖다 채워줄 수 있는 콜을 갖다 마진콜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진은 이 폭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진콜에 대한 부위가 부족하다 이럴 때 이 부족 시에 어떻게 되느냐, 내는 금액을 변동증거금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바로 선물 거래소에서 중개상을 통하여 매입자나 매도자에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나중에 계약의 불이행이 일어날 위험을 갖다 없애기 위하여 증거금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되고, 개시증거금은 일종의 거래 증거금은 담보와 같다 이렇게 봐주면 되죠. 개시증거금은 시작할 때, 유지증거금은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때, 변동증거금은 만약에 잔고가 부족할 때 마진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럴 때 더 넣어라 하는 게 변동증거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증거금을 통하여 통장에서 바로 왔다 갔다 하면 그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청산소가 되고,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청산소에서 뭐가 되느냐, 모든 매일매일 결제를 해서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돈을 넘겨줘서 모든 거래 잔고가 계속해서 청산이 되게끔, 하루하루 청산이 되게끔 하며 나간다. 그렇게 위하여 들어가는 증거금을 갖다 일증거금이라고 하며 매일매달 정산하는데, 정산 이유는 계약의 불이행률을 없애기 위한 거다 하는 말이 되고, 증거금은 시작할 때 담보금과 같고, 시작할 때는 뭐가 되죠? 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증거금이 되며, 나중에 잔고가 부족할 때 어떻게 되느냐, 더 채워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변동증거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선물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선물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이런 선물 시장이 어떻게 변경되었죠? 뭐 시험에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시사성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갖다가 연결하며 바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며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건 시사성, 일종의 하나의 우리나라의 바로 이런 선물 시장은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책에 있는 이야기지만 쭉 같이 한번 가볍게 보죠. 우리나라는 1996년 5월 3일 한국증권거래소 코스피 바로 왜 되느냐, 코스피를 갖다 중심점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수를 기준점으로 최초로 바로 선물 시장이 성립되었다 하는 말에 여러분이 바로 줄을 그어주시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96년 5월 3일 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갖다 기초로 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이러다가 1999년 4월 23일에 부산에다가 한국선물거래소를 개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는 부산에 왜
국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산을 갖다가 타겟으로 잡아서 부산에 한국 선물거래 개장을 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선물을 갖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의 시장에 거래소를 개장한 것은 바로 부산이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는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해서 선물 1계약을 이다하는데 뭐가 되냐, 코스피 200의 가격이 50만 원을 곱한 금액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수 대한 바로 주가 지수를 가지고 올라가든지 내려갈 때 서로가 승부를 걸게끔 만들어주는 주가 지수인데, 여기는 바로 코스피 200의 가격에다가 50만 원, 500만 원을 갖다가 곱한 거. 50만 원을 곱한 거네요. 이걸 갖다 알아둬라. 그래서 뭐 이런 거래가 종목이 4개 있었다 하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코스피 200의 선물에 스프레이드 거래란 말이 나오죠. 스프레이드 거래란 말은 2개월 동안의 종목 중에 어느 한 결제 종목이 매수가 되고 동시에 다른 거는 매도,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게끔 하는 바로 2개 종목 간의 차이. 하나는 매입, 하나는 판매하는 거. 이런 차이를 갖다 우리는 뭐를 갖냐 그러면 바로 가격 차를 갖다 얘기할 때 이 바로 매입과 매수, 매입과 매수에 뭐가 되느냐, 동시에 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차이를 갖다 우리는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월물 가격에다가 금월물 가격을 갖다 빼주는 형태를 취하는 게 코스피 200에 뭐가 되냐, 선물의 스프레이드 가격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바로 2개 종목을 선택해서 하나는 매입, 하나는 매도, 이런 과정을 갖다 취하며 스프레이드를 갖다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물론 뭐 여기에 관심 많다든가 또는 여러분이 혹시 증권거래소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런 부위에 대하여 좀 더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어디 되느냐 찾아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너무 우리가 들어가면 이것도 골치 아픈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잘못하면 너무 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볍게 보면은 1996년 5월 3일 한국증권거래소 코스피 200 지수로 뭐가 되냐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4년 4월 23일에 부산에서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되었다. 그러다 바로 주가 지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1계약 단위로 해서 코스피 200에 뭐가 되느냐 가격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대종목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3월, 6월, 9월, 12월 4개의 종목을 갖다 선택하게 해줬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코스피 200의 선물의 스프레이드라는 말은 바로 매입과 매수, 매도와 매수의 2가지 종목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스프레이드 가격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만 가볍게 여러분이 터치를 해주시고, 혹시 뭐 증권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증권회사나 또 뭐 한국증권감독원 같은데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 바로 우리나라의 선물 시장의 변동사항은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이제 선물 계약에 대한 전략으로 우리가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선물 가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전략은 어디 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전략은 해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지라는 말은 뭐가 되죠? 정상적 거래.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의 정상적 거래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로 이 해지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죠. 해지라는 말은 바로 위험을 갖다가 얘기하냐 분산한다. 일명 헤징이라는 말이 되죠. 헤징. 우리가 앞에 어떠냐 그러면 재무관리 쪽 앞쪽에 얘기하냐 투자론을 얘기할 때 헤징이라는 말을 갖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갖다가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주자. 리스크를 주로 주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해지다는 얘기가 되죠. 해지는 위험을 없앤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보통 이제 얘기하냐 현물로서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선물로서 2가지를 갖다 우리가 다 가지고서 얘기하냐 위험을 없앨 수 있다. 현물은 현재 사고 파는 거, 선물은 미래로 사고 파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선물과 현물이란 2가지를 동원해서 리스크를 낮춰서 위험을 갖다가 얘기하냐 분산시킨다 하는 이야기가 해지를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의 위험에 대한 분산 전략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도에 대하여 또는 아니면 매입에 대하여, 매도는 뭐가 되죠? 파는 것,
매입은 산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매도는 바로 궁극은 뭐가 되죠? 셀링을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죠. 셀링할 때. 그다음 여기는 매입은 뭐가 되냐? 바잉할 때를 갖다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을 갖다가 셀링하느냐 아니면 바잉하느냐 하는 이야기에 따라 매도의 헤징, 그다음 뭐가 되냐? 매입의 헤징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일종의 현물의 경우는 예를 들어 매입의 포지션과 선물의 매도를 갖다 가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현물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매도의 포지션은 선도 매매를 갖다 매입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란다. 이거 좀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매도에 대한 뭐가 되냐 히징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현물의 바로 매입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포지션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포지션을 갖다 취한다. 매입하겠다 이럴 때는 거기에 뭐가 되느냐 반면에 매입과 매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매도가 돼야 된다. 선물에 대한 매도. 여기는 뭐가 되느냐 현물의 매입을 갖다 취할 때는 뭐가 되느냐 선물에 대한 뭐가 되느냐 매도를 갖다가 연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물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취한다.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취한다. 그럴 때는 뭐가 되냐? 여기는 선물에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매입을 갖다가 얘기하는 반대. 여기 이야기가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차이를 갖다가 나중에 봐서 바로 환차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냐? 손실과 이익의 차이. 손실과 이익의 차이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서 상쇄를 시킨다. 서로가 이익과 손해를 갖다 서로 상방간에 상쇄시키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희지거래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현물의 매입을 할 때는 선물의 매도를, 그 다음에 현물의 매도를 포지션을 취할 때는 선물의 매입을 갖다 취해서 손실과 이익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상쇄해주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바로 희지다. 희지는 궁극적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개념을 갖다 가지고 있고 바로 현물의 매입일 때는 선물의 매도, 현물의 매도가 될 때는 선물의 매입을 갖다 나타내는 포지션. 뒤에 포지션은 우리가 생략했지만 반대적 입장을 택해서 여기에 현물과 선물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매입이라면 여기는 매도를, 여기는 뭐가 되느냐 매도라면 매입을 이렇게 포지션을 취해서 손실과 이익을 따져서 상계시켜 나가는 위험의 분산의 역할을 하는 걸 뭐라 하죠? 해지라고 우리는 불러준다 하는 해지를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하여 우리는 뭐가 되느냐? 투기만 한다. 그럴 때 투기는 뭐가 되느냐? 여기는 현물과 선물을 갖다 같이 병행을 해서 해지 작업을 폈다면 투기는 일종의 뭐가 되느냐? 선물만 뭐가 되느냐가 매도와 매수를 갖다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선물만 매도와 매수를 한 걸 투기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선물이 오를 걸 예상한다. 그럴 때는 선물을 갖다 매입하면 되고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선물을 팔아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선물이 오를 걸 갖다 예상할 때와 선물이 하락할 걸 갖다 예상한다면 예를 들어 선물이 오를 것이다. 이럴 때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매입. 그 다음에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매도. 이 두 가지를 취한다는 얘기로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선물이 오를 것이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의되죠. 우리가 봤을 때 매입할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팔아버릴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투기는 선물이 오를 건가 내릴 것인가에 따라 매입과 매도를 갖다 하며 여기는 선물밖에 취급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투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지는 단순히 위험을 갖다 분산하기 위하여 현물의 거래와 선물의 거래를 같이 병행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현물에 있어서 만약에 매입의 포지션을 취한다 이럴 때는 선물은 매도를, 현물에 있어서 매도를 취한다 이럴 때는 선물의 매입을 반대를 취하면서 자기의 위험을 갖다가 없애가는 걸 반대 매매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선물과 선물의 반대 매매를 통하여 여기가 매입이면 여기는 매도를, 여기가 매도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매입을 반대 매매를 통하여 자기 위험을 분산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현물과 선물이 일어나는 걸 희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투기는 말 그대로 얘들은 선물만 가지고서 예를 들어 오를 것이다 이럴 때는 사두는 거죠. 선물을 사두는 겁니다.
내릴 거다 그럴 때는 팔아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물을 오를 것이다 그럴 때는 매입해두고,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팔아버리는 역할. 이게 뭐가 되느냐, 선물 거래에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헤이지. 헤이지는 위험을 분산한다. 헤이징이란 말은 위험을 어떻게 되느냐, 울타리를 친다, 펜스를 친다. 그래서 헤이지라는 말을 쓰고, 투기는 단순히 뭐가 되죠? 사든지 팔든지 해서 오를 걸 예상하느냐 내릴 걸 예상하느냐에 따라 매입 매도라는 하나의 단순한 역할만 하는 게 투기다. 그래서 결국은 헤이지는 선물과 선물을 같이 동반, 반대 매매를 통한다는 얘기가 되지만, 투기는 선물만 가지고 매입과 매도를 통하여 자기의 투기를 진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고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되죠. 선물 가격을 갖다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물 가격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바로 재고 유지 비용이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현물의 경우는 반드시 물건을 갖다 현재 사고 판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보관비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재고 유지비, 보관비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선물을 한다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선물은 미래의 물건을 주고 파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재고의 유지 비용이 어떻게 되죠? 0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라.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 첫 번째가 선물과 바로 현물의 차이. 선물의 가격과 현물의 가격의 차이는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첫째는 재고 유지비다. 재고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어디 되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선물의 경우는 재고 유지비가 필요 없어. 현물은 반드시 어디 되느냐? 그럼 재고를 유지해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선물과 현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가 되죠?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 현물의 경우는 반드시 창고에 넣어서 물건을 보관해야 할 뭐가 됩니까? 바로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지만, 선물은 현재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미래 받으니까 받기 전까지는 바로 재고에 대한 유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물에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됩니까? 플라이스와 현물의 플라이스의 차이는 재고 유지 비용이다. 이때 P는 바로 플라이스 가격을 얘기합니다. 현물의 가격과 선물의 가격의 P의 차이는 재고 유지 비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선물의 가격은 계약 시점으로부터 인도 시점까지 현물을 보관하는 데 드는 재고 비용만큼 현물 가격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미 말을 했죠. 선물은 전혀 왜 들어냐 그러면 현물처럼 재고 유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물건을 갖다가 받은 인도 시점까지, 인도가 될 때 되면, 인도가 일어나면 그때는 현물이나 선물이랑 같지만, 예를 들어 선물은 아직까지 물건 받지 않았고 현물은 물건 받는단 말이야. 그럼 인도 시점까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재고 유지 비용만큼, 재고 유지비만큼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현물 가격과 차이가 있다. 현물 가격과 차, 선물 가격과 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의 가격과 현물의 가격을 갖다 대비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물 가격에는 뭐가 돼? 재고 유지 비용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선물은 재고 유지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죠. 어디에서? 현물은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지만 선물은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점까지 선물과 현물에 대한 차이는, 선물의 경우는 재고 유지가 필요 없어. 그러나 바로 우리가 현물의 경우는 재고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게 인도 시점까지의 두 개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재고 유지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재고 유지비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재고 유지비용이란 말의 개념은 어떤 걸 재고 유지비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비교적 우리가 재고 유지비용이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창고료와 보험료 같다. 창고료, 보험료. 예를 들어 창고에 물건을 넣을 때 드는 창고료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창고에 물건만 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날 때를 위하여 보험을 갖다가 들죠. 이 보험료,
창고료와 보험료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재고 유지 비용의 아주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고와 보험료를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보험료 이런 것들이 보관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 보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관을 갖다 위한 비용이다.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보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보관 비용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뭐가 되느냐 창고료와 보험료 이외에 창고료와 보험료 이외에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품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현물을 구입할 때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자 비용이지. 이자 비용이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 돈을 갖다 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 들 거 아니냐. 현물의 경우는 미리 먼저 돈을 갖다 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 드는데 이자 비용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기회비용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돈을 갖다 이자 비용을 갖다가 줘야 된다면 이만큼 뭐가 되느냐? 기회비용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질 수 있다. 왜? 재고 유지 비용이 들지 않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왜 해야 되죠? 뒤쪽 가면서 우리가 유지하니까 기회비용, 이자 비용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재고 유지 비용과 같이 기회비용만큼 유리하다. 선물의 경우. 지금 여기서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선물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현물보다 유리한 이유가 뭐가 되죠? 창고료나 보험료가 들지 않고 이자 비용이 뭐가 되냐? 기회비용을 건질 수 있다. 왜? 선물이니까 그때 가서 돈 주면 되고 우리가 금액의 변동만큼만 조금씩 주면 되기 때문에 왕창 물건값을 갖다 다 주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그 돈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이자만큼을 우리가 버는 거 아니냐 하는 말로 우리가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어떻습니까? 선물 가격이 같은 조건의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그렇죠? 선물 가격은 아무래도 현물 가격보다는 이런 면에 유리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는 높은 게 보통이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은 이런 보관비나 또는 뭐가 됩니까? 보험료나 뭐 이런 게 왜 되느냐 그러면 들지 않는다 이거죠. 들지 않기 때문에 보관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재고 유지 비용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재고 비용 유지는 어디 됩니까? 금융 비용의 경우는 예를 들어 금융에 뭐 증권이나 뭐 이런 걸 사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하여 보관 비용이 없단 말이야. 아예 금융은 어디 되죠? 보관 비용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 되느냐? 재고 유지 비용이 0이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다. 이제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선물이 어디 되느냐? 현물보다 가격이 높은 것은 비교적 어떠냐? 재고의 유지 비용 때문에 일어나는데 금융 선물에 대해서는 반대다. 오히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어디 되느냐? 낮게 형성된다. 왜? 재고 유지 비용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느냐? 바로 선물의 이야기는 핵심은 누구죠? 선물이냐? 선물 거래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하나의 일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품 선물의 경우는 뭐를 갖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 바로 보관 비용, 재고 유지 비용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있다. 재고 유지비가 존재한다. 그러나 금융 선물의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재고 유지비가 필요 없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상품의 선물의 경우는 재고 유지비가 있고 여기는 금융은 바로 재고 유지비가 따로 없으니까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금융은 뭐가 되느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다. 선물이 현물보다 왜 되느냐 그러면 가격이 낮다. 이쪽이 크다 이거지. 현물이 크다 이거죠. 근데 왜 되느냐? 상품의 선물의 경우는 선물이 오히려 왜 되느냐 그러면 현물보다 왜 되느냐 그러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높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의 경우는 굳이 우리가 바로 재고 유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선물보다 현물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상품의 선물의 경우는 바로 이만큼 선물이 오히려 더 재고 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안 들어도 되니까 현물보다는 유리하다 하는 이야기에서 방향 감각을 잡아주며 결론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로 이 내용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바로 이야기가 되죠. 자, 상품의 선물의 경우는 재고 유지 비용,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고 보험료, 또 기회비용의 경우는 이자 비용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상품의 경우는 재고 유지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선물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고 유지비가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선물이 더 어떻게 됩니까? 비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의 경우는 이건 뭐 재고 유지비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재고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더 선물보다는 가격이 높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선물의 경우에 재고 유지 비용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 뭐가 되냐, 현물과 선물의 페리티다. 우리가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페리티는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등한 입장이 돼야 현물과 선물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페리티는 바로 이게 벌어진 가격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서로가 접점을 찾으면 건접해진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본다면은 바로 현물과 선물의 페리티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못하면 조금 힘드는데, 바로 금 1단위를 현물의 가격이 SO로 구입한다. 그 다음에 T기간 보유한다. 그 다음에 금 매입 대금 SO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무이험 이자율로 차입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 선물의 가격 F0를 매도한다는 얘기를 갖다 연결하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상상해서 여러분 책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가 되느냐, 거래 내용을 갖다 일단 우리가 한번 책 소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며 봐주고,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현금의 현재 현금 흐름, 현재 현금의 흐름, 현재 현금의 흐름이 어떤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놓자 이거죠. 현재 현금 흐름이 어떠냐. 다음은 뭐가 되느냐, 일시점에 뭐가 되느냐, 현금 흐름이 어떠냐, 현금 흐름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놓으면서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거래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현재 현금 흐름은 어떻고 일시점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럼 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금 1단위, 금을 갖다가 얘 되느냐, 1단위 매입한다. 자, 금을 1단위 매입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럼 우리는 봤을 때 현재 현금은 바로 SO0만큼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시켜라. 그리고 일시점에 가서는 뭐가 됩니까? 이걸 파면 되니까 ST만큼 뭐가 되느냐, T시점 만기가 되었을 때는 팔면 된다. 그래서 이때는 ST 해서 우리가 대문자 T를 써주면 여기 T가 되겠죠. 자, 여기 뭐가 되느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때는 단위를 갖다 일단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금을 구입하는데 이때는 돈이 나가겠지. 그러나 만기가 되었을 때 이걸 판다면 ST 시점에 돈이 들어올 거다 하는 이야기가 금 1단위를 갖다 사고 판다라고 얘기할 때 살 때는 돈이 나가고 팔 때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S0만큼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이자율로 예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무이자율이란 말은 바로 무위험 이자율 RF라고 얘기하죠. 리스크 프리 해서 앞쪽에 얘기했죠. 위험이 없더라도 국공채 고신용 채권은 위험이 전혀 없어도 예되느냐 보상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S0만큼 무위험 이자율로 예되느냐 차입한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돈을 차입한다. 그럼 현재는 돈을 차입하니까 돈이 어디에 되죠? 들어올 거다 이거죠. 왜? 금을 사기 위하여 SO0만큼 무위험 이자율로 차입한다. SO0, 이건 바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만기 가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 돈을 갚아야 되죠. 갚으니까 나간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이자를 줘야 되지. 이자를 줘야 되니까 1 플러스 RF가 되고 뭐가 되느냐, RF 리스크 프리를 얘기하는 금리를 얘기하죠. 만기까지의 시간 동안의 이자 요만큼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준다는 얘기가 되지. 바로 현재 시점에 SO만큼 요 금을 사기 위하여 돈을 갖다 빌려왔다 이거야. 그럼 나중에 RF 무위험 이자율만큼 뭐가 되느냐, 이자를 붙여서 만기에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금 1단을 갖다 살 때 돈은 어디 되죠? SO만큼 나가고 만기에는 ST만큼 나갈 거다. 이거는 바로 들어올 거다 팔아가지고. 근데 요때 이 금을 사기 위하여 SO만큼 돈을 갖다 무위험 이자율로 빌린다. 그러면
돈이 들어온 시점은 플러스가 되면 SO 제로가 들어가 요금을 샀겠죠. 대신 만기가 되면 요만큼 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 계약에 뭐가 되느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물 계약을 일종의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선물에 대하여 계약을 매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선물이 계약을 매도할 때는 돈 나가는 것, 또 선물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차익이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물에 대한 매도는 0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만기가 되었을 때 뭐가 되느냐? FO와 그다음 뭐가 되느냐? ST. 여기 뭐가 되느냐? 계약 당시에 뭐가 되느냐? 금액과 만기의 금액의 차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바로 왔을 때 현금이 돌 수 있다. 이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차익의 포트폴리오는 뭐가 되느냐? 차익의 포트폴리오는 자, 차익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보죠. 자, 마이너스 S0 플러스 S0 0이 되어버리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자연지 요걸 갖다 반영하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0이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0, 0.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바로 F5에서 S0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1 플러스 RF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T만큼. 요만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자, F0고 ST는 만약에 S0를 표시하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요게 돼가지고 이제 궁극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금 1단위를 사서 만기 가서 금을 갖다 판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무형이자율로 돈을 차입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물계약에서 만약에 다시 이걸 갖다가 매도한다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선물계약에 매도가 있을 때는 어떠냐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결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여기 나오는 S0에서 뭐가 되느냐? 요 가격. 요 가격이 뭐가 되느냐? 0이 되고,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요 수식. 요 수식을 갖다 우리가 어떠냐? 그럼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뽑아보자 이거죠. 뽑아서 우리가 올리면 바로 F0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S0에 1 플러스 RF에 뭐가 되느냐? T를 했는데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0이 되게 하라. 0이 되게 하라. 그럼 궁극은 뭐가 되느냐? 요 이항을 하면 뭐가 되죠? F0는 바로 S0에다가 1 플러스 RF에 뭐가 되느냐? T와 같다. 그럼 이항했다. 이항. 요거와 같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현물, 선물, 페리티로 연결하는 거. 페리티로 연결하는 거. 금 1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구입하기 위하여 T시간 동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 대금을 갖다가 이랬나 무형이자율로 차입한다. 그럴 때 금 선물의 가격에 대한 바로 뭐가 됩니까? 제로에 매도한다는 얘기가 될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거래를 연결하면 이런 말로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되고, 바로 이게 현물과 선물의 페리티 차이, 현물과 선물의 뭐가 되느냐? 차익거래, 차익거래를 나타내는 페리티 가격의 결정판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나오는 뭐가 되느냐? 현물과 선물의 페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페리티는 바로 궁극은 뭐가 되죠? 바로 순투자금이 0원이며 T 시점에 금, 현금 가격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런 현금 흐름을 갖는다. 예를 들어 지가 돈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되지 않고 돈을 빌려서 한다. 이럴 때 이런 결과가 되고, 궁극은 요거에서 요걸 빼는데 요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ST의 내용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은 나중에 어디 되죠? 요 이야기와 요 이야기가 되고, 궁극은 0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뭐가 되죠? 이런 이야기를 선물 가격에 대한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페리티, 바로 내용을 갖다 연결해주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거 조금 어렵지만, 바로 F0는 뭐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F0는 선물을 얘기한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S0는 현물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선물은 현물 가격에다가 1 플러스 RF, 무형이자율만큼의 뭐가 되느냐? 이자를 더한 것과 같은, 여기에 왜 되느냐? 수령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결말을 갖다 맺는 게 뭐가 되냐? 뭐를 통하여?
그렇죠? 바로 쓴물과 희지라는 이야기, 희지와 투기라는 두 가지 이하여 결국은 이렇게 쓴물과 현물에 대한 다각도의 풀이 방법은 요구로 매듭을 지어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선물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요거는 조금 꼼꼼히 다시 한번 읽으시며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